Sonny Jim. Dangling. 아름다운 흰머리 실버 영화 탑10 12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. 10위는요. 나 가기 전에 해야 할 것 좀 한번 적어보자. 나도. 1번 2번 KFC 버켓 한 마리 먹기. 2번 KFC 신상 버켓 먹기. 신상 버켓. 아이고 이거 버킷리스트를 다 KFC로 쳐야 되겠네. 12번 버킷리스트. 결국은 KFC 버켓이야. 그 리스트였어. KFC 버켓 kentucky 가서 먹기. 네. 괜찮다. 생각은 못했어요. 진욱이는 치킨 리스트가 있습니다. 치킨 리스트. 차 안에서 먹다가 닭뼈 던지기. The 버켓 리스트. 그리고 진욱이가 연기하는 이 할아버지 목소리는 항상 한 명. 아이고 그 한 명이야. 다른 할아버지 다른 캐릭터 좀 해봐. 다른 할아버지. 우울한 할아버지 있어요. 해봐. 좀 젊은 할아버지. 좀 젊은 신난 할아버지 있어요. 하야야야. 약간 비슷한 거예요. 네. 그냥 할아버지 기분만 다른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좀 학구적인 할아버지 있고요. 뭐 해봐. 하야야. 알았어. 네, 버켓 리스트 2007년작입니다. 아, 이 2007년에 됐어요 벌써? 2007년, 예, 10년 넘었죠. 훌쩍 넘었네. 나온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. 이분도 근데 아직 건강하게 다 살아계시잖아요. 살아계시죠. 다행이네.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이 나오더니. 모건 프리만. 진짜 다행이네. 예. 둘이 동갑이죠. 잭 니콜슨이랑 모건 프리만이랑. 네. 동갑이야.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. 우리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. 아 진짜 동갑이었어요 배우도. 37년생 소띠. 왜 아버지 얘기라고 그래요? 마음 나쁘게. 그래서 내가 좀 항상 이 두 배우를 보면 항상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. 형 아버지랑 동갑이라 가지고. 뭐 눈물 좀 빼요? 아니야. 진욱이도 네. 좀. 형은 장난 못 치겠네요. 네, 감독님. 네. 감독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네. 롭 라이너 감독. 로브 라이너. 네. 아이 뭐. 네. 뭐. 이 세계에서는 위대한 감독이죠. 네. 상복은 없지만. 네. 네. 그리고 작가가 네? 저스틴 잭햄이라는 작가인데요. 네.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써가지고 아주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죠. 버킷리스트라는 말을. 그렇죠. 지금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네요. 이 버킷리스트라는 당시에 말을. 엄청 유행했잖아요 이 말이. 그렇죠. 전 세계적으로 이 버킷리스트란 말이 원래는 이게 없는 말인데. 말이죠. 예. 그렇죠. 여기 보면 영화에 좀 나오는데 설명이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. 신조어를 만들었어요. 원래 그냥 영어에서는 위시리스트라고 하죠. 위시리스트. 뭐 예. 이런 식으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목록. 뭐. 네. 근데 버킷리스트란 말이 딱 그 신조어가 됐어요. 킥더 버켓이라는 말이 있대요. 킥더 네, 버켓. 네. 이게 이제 죽는다. 양동이를 차다. 뭐 이런 의미잖아요. 네. 이게 그래서 약간 무슨 교수형 같이 그렇죠. 이렇게 죽는다. 매달려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쓴 건데 이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그렇죠. 다 알고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된 거죠. 저기 교수형 당할 때 예. 버켓 위에 올라갔다 그 그쵸. 바켓 위에 올라가서 그 바켓을 바켓을 발로 탁 차는 차버리면 거죠. 사람이 예. 죽는 그런 얘기. 그러니까 그냥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관용화된 슬랭이죠, 의미군요. 슬랭. 예.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영화 이후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났어요. 죽기 전에 가야 할 여행지 뭐 탑텐. 그런 거는 원래 많았을 원래 그 전에 엄청 해야 할 많았어요. 뭐 천한 가지. 뭐 무용보에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 무용보에 떨어져 무인도에 떨어져도 막 우리도 죽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네. 좀 재밌게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. 예, 뭐 저기 요단강 건넌다. 요단강 뭐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. 그래서 사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병풍 리스트가 되겠네.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는 표현이잖아요. 요단강 건너는 건 유대인들이라는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에서 킥더 버켓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.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, 그냥. 예. 근데 거기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만든 거죠. 이 저스틴 잭햄이라는 이 작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. 대단하네. 그리고 주요한 배우들 2명의 노인 캐릭터가 나옵니다. 네. 첫 번째 그 에드워드 콜이라는 아주 부자, 떼부자죠, 떼부자. 백만장자. 네, 백만장자인 노인 역으로는 잭 니콜슨이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 같은 병원에서 룸메이트로 이 할아버지와 친해지게 된 이인실을 쓰는 또 다른 할아버지 카터 역으로는 모건 프리만이 나왔습니다. 카터.
네. 이 두 배우만 해도 뭐 예. 이 두 배우가 거의 등장인물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두 배우의 힘으로 영화가 네. 끝까지 가죠. 네. 그리고 또 약간 재밌게 나오는 캐릭터가 잭 니콜슨의 비서. 네. 토마스. 실제 이름은 토마스가 아니죠. 매튜인데 예, 매튜가 진짜 이름인데 매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토마스를 바꿔서 예, 그냥 잭 니콜슨. 회장님이 그냥 마음대로 비서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그냥 편한 대로 부르는 것 같아요. 토마스. 그 아니, 중간에 저기 모건 프리먼도 레이로 부르잖아요. 잭 니콜슨이 여기서 좀 무신론자, 불가지론자 같은 걸로 나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성경적인 걸 싫어하는 거야. 매튜가 마태복음. 네.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름은 싫어가지고 그냥 톰으로. 토마스로. 네, 근데 토마스. 톰도 그 성경. 토마스도 도마스 그랬는데 근데 매튜가 좀 더 그렇게 보이나 보죠. 그렇죠. 예, 션 헤이즈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. 그렇죠. 여기도 되게 위트 있고 네. 아주 입안의 혀처럼 네. 해주는 그런 비서죠. 예, 그리고 모건 프리만의 아내 버지니아 역으로는 베버리 토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뭐 잠깐 단역으로 나오긴 하는데 아들 그 모건 프리만의 아들 역으로 네. 알폰소 프리만 실제 모건 네, 프리만의 아들 실제 아들이 나왔죠. 네, 실제 아들이 아들 역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 정도의 배우들은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2007년도에 나왔던 The Bucket List입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버킷리스트란 말이 너의 버킷리스트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쵸, 그렇게 이제 신조어가 알죠. 돼버렸죠. 네, 다 알죠. 네 위시리스트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.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. 사실 이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죠. 그렇죠. 되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영화 자체는 그때 나왔을 때 평론가들이 아주 뭐 이렇게 믹스드 리뷰라고 하죠 보통. 이게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야. 믹스드 하면은 그러니까 이 호평과 혹평이 같이 있었다. 그죠? 네. 평은 별로 안 좋았는데 특히 로저 에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후두암 걸려가지고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여기 보면 이 두 주인공이 암에 걸리잖아요. 그쵸. 보고서 저 비현실적이고 저렇게 영화를 완전히 악평을 했어. 로저 에버트가 로저부터 원래 악평 잘하는 악평 잘하는데 이거 별 한 개 주면서 너무했다. 별 한 개 로마 2.1이잖아요. 그치 로마 2.1 같은 짓을 한 거야. 그런데 뭐 로마는 2점 칠 거야. 아니 근데 형 로마는 언제 저 로마 2.1 같은 2.1. 짓은 뭐예요, 진짜? 그치. 내가 딱 진짜 로마는 분탕질. 아니 뭐 그야 뭐 평론가들이 하는 거니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고 오히려 예. 이 두 배우가 연기를 잘하니까 네. 이 영화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죠. 게다가 이제 평론가들은 사실 이 영화가 표절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. 그러니까 88년도에 헉스라는 영화 있었거든요. 영국 영화인데 티모시 달튼 나왔던. 그건 이제 젊은 사람들이지. 젊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얘네들이 무슨 암스테르담에 그 무슨 그 홍등가 거기를 네. 가보자 막 그래가지고 둘이 막 가고 막. 우리의 목표가 그다음 90년대 독일 영화 중에서 너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영화 기억나요? 있었죠. 예. 그것도 이제 둘이서 병원에서 만나갖고 시한부 인생끼리 최아래 새 것이 있나요? 뭐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네. 이거는 진짜 할아버지들로 한 거죠. 네. 그리고 제일 히트를 했고 뭐랄까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영화를 좋아했던 거죠. 그게 뭐 엄청난 이 배우 파워죠. 그쵸. 배우가 정말 중요한 거야. 네. 그리고 여기서 모건 프리만이랑 잭 니콜슨이랑 둘이 동갑내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영화에서 정말 많은 역들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배우잖아요.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잖아. 그렇죠. 모건 프리만의 캐릭터 그대로 나온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연기해도 그렇죠. 그럴듯하게 보여지니까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롭 라이너가 이 연출한 감독이 두 사람의 그동안 영화에서 했던 그 캐릭터를 그대로 쓴 거야. 그렇죠. 예. 모건 프리만은 좀 뭐랄까 점잖고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되게 가정적이고 가정적이고 예. 범생이. 네. 잭 니콜슨은 뭐 그 차이나타운 이래로 계속 이런 약간 날카롭고 좀 예민하고 네. 성질 좀 괴팍하고 이런 역만 했잖아요. 사실 네. 뭐 분노 조절 뭐 이런 것부터 네.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. 계속 그런 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. 볼 때마다 재밌잖아요. 우리 저는 애정의 조건 했지만 네. 거기서도 약간 좀 그런 역으로 나오고 좀 지멋대로 사는. 네. 근데 여기서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네. 그 두 사람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설득을 당해버리잖아요. 뭔가 이게 새로운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예.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영화가 히트를 한 거죠. 그래서
사실은 이 작가가 네. 저스틴 잭하임이라는 이 작가가 처음부터 모건 프리만을 염두에 두고 그냥 썼대요. 이 역은 애초에 쓸 때 아예 쓸 때부터 이 사람 카터 역을 카터 역을 이분을 생각하고 썼고 그리고 이제 이제 캐스팅 단계에서 모건 프리만이랑 감독인 롬 라이너가 각각 그 에드워드 역을 누구를 시킬 거냐 뭐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둘 다 각각 이건 잭 니콜슨이 해야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예, 그게 이제 둘이 뭐 상의한 것도 아닌데 예,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뭐 대안이 별로 없었던 거죠. 이 사람들 외에 이 역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. 그렇죠. 예. 그 뭐 하여튼 이 두 배우의 힘으로 영화가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순재 선생님하고 박근영 선생님하고 붙은 캐릭터라는 거죠? 그런 셈이죠. 예. 글쎄요. 전 최불암 선생님? 최불암 선생님은 근데 옛날 얘기.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부분은. 그렇죠.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흑백이라는 또 재밌는 또 경계선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한 명은 평범하지만 네. 아주 뭐랄까요, 좀 비범한 구석이 있는 할아버지 네. 흑인. 네. 한 명은 백만장자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죠. 자수성가한 백만장자. 그렇죠. 예. 백만장자도 아니고 빌리어네어죠. 네. 여기서 보면 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. 그렇죠. 우리나라 재벌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. 네. 예. 자, 버킷리스트는 뭐 여러분들이 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또 요즘 한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안 봤을 수도 있겠죠. 예, 10년이 넘은 영화니까. 네. 그러니까 뭐 스포일이 있나요? 스포일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죽는다는 거 정도? 6개월 처음 영화 처음에 나와 처음에. 예. 그렇죠. 처음에 나오는데 암 사형 선고를 받은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. 예, 간단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죠. 스토리 굉장히 단순해요. 네. 예. 뭐 반전까지도 얘기하실 거예요? 반전? 반전이 있나? 반전은 얘기 안 하고. 네. 그거? 네, 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. 네. 한 할아버지는 흑인회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이죠. 네. 40 뭐 몇 년 동안? 45년 동안 이 정비공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낸. 그렇죠. 그 얘기를 열불을 토하듯 아내한테 하죠. 그렇죠. 내가 45년까지 애들 저 자식들 먹여 살리더라. 45년까지 담배를 원래는 이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역사 같은 거에 굉장히 이제 조예가 있고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렇죠.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네, 대학교 입학한 지 2달 만에. 굉장히 예. 똑똑한 사람이고 예.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. 그렇죠. 퀴즈 왕이에요. 그렇죠. 그 제파디 그 미국 퀴즈 쇼죠. 예. 제파디 모든 문제를 다 맞춰. 문제가 나오자마자 답을 얘기해요. 모르는 게 없어. 예. TV 답보다 더 빨라. 첫 장면에 나오죠. 그 동료 정비공이 예. 책 보고 계속 퀴즈를 내는데 다 맞죠. 그 책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. 예. 책에서 잘못 나온 답을 이렇게 정정해 주죠. 그건 뭐 책이 잘못된 거고. 테슬라 뭐 이거 얘기하죠. 맞아요. 예. 아무튼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병에 걸린 거죠.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항암 치료도 하고. 네. 근데 이제 최종 그 선고를 받기 전에 네. 병원의 2인실에 혼자 이제 가서 앉아 있는 거죠. 네.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룸메이트가 생기는 거예요. 룸메이트가 바로 다름 아닌 잭 니콜슨. 이 사람은 이 병원의 소유주고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 병원의 이미지 때문에 그쵸. 1인실을 못 쓰고 자기가 늘 주장해 왔던 게 무조건 2인 1실로 하고 예. 다른 옵션은 없다라는 걸 늘 강조를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 PR 문제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2인실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 얘기를 비서가 해주죠. 왜 2인실이야?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2인실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땐 내가 아플 줄 몰랐지. 그렇죠. 이 잭 니콜슨이 인수한 모든 병원은 다 2인실만 있습니다. 그 잭 니콜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일종의 그 병원 인수위원회 같은 건데 그러니까 병원 거기서 자기의 철학을 막 얘기하다가 기침을 막 하면서 그때 병이 딱 피를 토하죠. 예. 발견하는 그래서 거죠. 2인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. 회장님이. 자기가 그 말 하자마자 병 걸려갖고 글로 가는 거야. 예,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게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사실 다른 캐릭터의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로 병을 앓고 이제 막 치료 같은 거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. 암 치료 과정이 뭐 머리도 깎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죠. 그렇죠.
예, 굉장히 가깝고 서로 이해하는 그 왜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네. 침대에서 벌벌벌 떠는 장면이 그렇죠,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. 그 저도 뭐 들은 얘기긴 한데 항암 치료를 하면 맞아요. 예. 진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토하고 뭐 맞아요. 예,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살이 그런- 빠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두 사람이 그게 딱 한자성어로 동병상련이란 말 있잖아요. 그쵸, 예, 이게 예. 딱 그거예요. 이 영화 전반부는 둘이 동병상련으로 예. 둘이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상황도 다르고 그냥 둘이 이제 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. 근데 항암 치료하고 뭐 이래도 너무 전이가 네. 많이 돼서 그런 그래서 상황이 이 됩니다. 둘 다 네. 거의 동시에 네. 예?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. 6개월에서 1년. 길어봤자 1년 네, 6개월에서 1년. 예,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딱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카터, 네. 모건 모건 프리만이 예. 노란색 그 메모지 있잖아요. 노란색 그 아주 잘 쓰이는 그 노트패드죠. 예. 네. 노란 노트패드. 노란 줄 노트에다가 이렇게 있는 The 거. Bucket List라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자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 종이를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바닥에 버리는데 그 바닥에 버려진 거를 이 잭 니콜슨이 주워가지고 그렇죠. 보니 이게 도대체 뭐냐. 그래서 머리 옆에 전구가 탁 켜지는 거죠. 네. 잭 니콜슨. 그렇죠. 아 이거 괜찮겠네. 그래 어차피 죽을 그래 거. 어차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. 그러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막 적는 거예요. 또. 거기에 추가를 하는 네. 거죠. 네.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패드 그 노란색 그 종이가 네. 여러 번 버려지죠. 네, 그렇죠. 끝까지 살아남습니다. 네. 그게 나중에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. 거기에 이제 처음에 모건 프리만이 뭔가 장엄한 광경을 보는 것 예. 뭐 이렇게 좀 멋있게 했는데 잭 니콜슨은 그 밑에다가 뭐 스카이 다이빙 뭐 이런 거 써놓는 거죠. 그래 뭐 세계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뭐 이런. 그렇죠. 그런 게 다 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. 네, 뭐 네.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의기투합하여 예? 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. 모건 프리만의 아내가 있죠. 그렇죠. 잭 니콜슨은 싱글이에요. 그렇죠. 네? 결혼을 4번이나 했는데 네, 싱글이고. 지금은 싱글. 네. 네. 아내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.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.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는 그 거죠. 버킷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관객이 봤던 네.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나중에 다 리스트에 체크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어디 다니죠? 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그죠? 이집트도 가고 이집트 뭐 피라미드 파리도 위에 가고. 올라가고 그래서 피라미드에 둘이 탁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잭 니콜슨이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? 그건 촬영팀한테 한 얘기. 히말라야도 가고. 그렇죠. 히말라야는 결국 그 히말라야 못 가요. 날씨 때문에. 그 뭔가 장엄한 거를 보는 게 그 히말라야 산을 보는 거였는데 그걸 결국 못 보고 네. 내려옵니다. 그리고 뭐 타지마할도 가고 그렇죠. 타지마할, 타지마할. 만리장성도 가고.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도 타고 프랑스도 가고. 프랑스에서 뭐 되게 좋은 멋있는 호텔. 식당에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세렝게티도 가고. 네. 아 세렝게티. 그거 나는 한번 해봤다. 홍콩에도 가죠. 홍콩. 홍콩도 가고. 네. 네. 홍콩 가서 옷 맞춘다고 그러죠. 네.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두 네. 사람이 정말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찾는 과정. 그렇죠. 예. 죽기 전에 네. 예, 그런 과정을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따뜻하고 롭 재밌게. 라이너답게 영화 되게 산뜻하고 네. 재밌게 가볍지만 네.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. 우리가 뭐 롭 라이너 영화들 뭐 좋아하는 영화도 많잖아요.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도 네. 그렇고 우리 저번에 플립트도. 플립도 그렇고 저번에 우리 어퓨 굿맨도 했었잖아요. 네. 법정 영화 할 때. 그리고 뭐 스탠 바이 미 뭐 이런 영화 좋잖아요. 나중에 성장 영화 톱10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. 그런 걸 하겠다고? 성장 영화 내 그런 걸 하겠다고? 아니 이제 하는 거지 뭐. 아 이제 하는 거지. 아니 지금 녹음했어. 나. 실버 영화도 하는데 뭐 성장 영화도 아, 하는 녹음돼 있어. 녹음돼 있어. 안 하면 다 하는 거야 그냥. 다사형도 저기 성장했어요 그동안. 이제 이제. 아, 자, 버킷리스트는 이 영화 때문에 유행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방금 얘기한 버킷리스트. 그건 이제 긍정적이었는데 또 하나는 코필 루악을 유행시켰죠. 아 진짜. 루악 커피. 그 아무도 모르는 커피였는데 여기서 뭐 향이 좋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뒤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루악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로 된 이 루악 커피 이렇게 써가지고 파는데 나중에 뭐 이거 알고 봤더니 뭐 가짜고? 가짜가 아니고 네.
그 고양이 그 산 고양이 같은 게 먹고 싸긴 싸는데 애들 설사약 같은 걸 먹여서 막 그 완전히 학대를 해가지고 동물을 가혹하게 해갖고 그걸 해가지고 그 커피를 만들더라고. 나도 인도네시아 갔다 온 사람들마다 그걸 사다 줘가지고 근데 별 맛도 없고 이상하더라고.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먹기가 그냥 그 카모메 식당 이런 데도 보면 커피 루악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게 이 영화 때문에 하여튼 루악 커피가 유행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돈 좀 벌었죠. 그랬던 것 같아요. 스마트라 거기가. 지금 뭐 쥐똥 커피도 있고 뭐 많은데. 근데 요새 쥐가 먹은 것도 있고 박쥐가 먹은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커피는 동물을 학대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유행을 했는데 뭐 루악이야 뭐 이제는 뭐 그 좀 시들해졌지만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만은 좀 뭐랄까요? 약간 로망. 응?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소박한 것서부터 나도 이 영화 보고 나서 나도 버킷리스트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홈런을 쳐본다 뭐 이런 거를 썼던 것 같아요. 홈런 끝까지 못 쳐봤어. 아 나 진짜. 아 형 홈런 못 쳐. 야구할 때 펜스를 한번 맞춰봤는데 홈런을 못 쳐봤어. 아무튼. 아 죄송하네요. 네. 저는 홈런을 쳐봐서. 너 쳤었네. 네, 저는 경기 중에 홈런 쳤었잖아요. 차과장은 잘 치던데. 힘 내가 제일 센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뭐 타고 그렇게 타고 나가서 거지 뭐. 아유 나 버킷리스트 생각도 안 했는데 홈런을 쳤네. 맞아. 진욱이도 한번 홈런 쳤었다니. 너 진짜? 너 그라운드 홈런 아니었어? 아니 저 투런 쳤어요. 투런. 알았고요. 아 손에 배트 뭐 맞는 느낌이 내 없더라고. 리스트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공에 있어요. 배트에 전혀 힘이 느껴지지 않게 그냥 넘겨. 참 롭라이너 영화 중에 미저리도 있구나. 미저리. 미저리는 좀 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죠. 하여튼 이 롭라이너는 좀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. 그래서 좀 뭐랄까 너무 영화가 재밌고 라이트하고 흥행하고 이러니까 이 비평가들 평론가들은 별로 또 그냥 헐리우드 상업 영화 이런. 그래서 제가 더 특별히 아끼고 좋아해요. 보통 뭐 그럴 것까지야. 저는 이렇게 저기 외면당하는 배우나 외면당하는 감독들 있잖아요. 그 평단에서. 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영화는 좋은데 그 평론가들 생각이 그거라니까. 관객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까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. 우리는 빠져야 된다 이거지. 그래요? 이상한 사람들이야. 좀 믿고 보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. 저는 이런 영화들이 도리어 너무 어려운 문법을 쓰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. 저도 버킷리스트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기억이 나요. 처음 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, 무엇을 해야 될까, 뭐 이런 생각해보고 나도 막 정리해보고 그랬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기회를 주는 게 뭐 우리가 되게 어려운 영화를 봐야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고 재밌는 영화를 보다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기회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. 고맙다고 늘 느낍니다. 우리 다 롭라이너 좋아하잖아요. 나는 다 좋아 영화가. 난 해리가 셀릴만트 같은 영화는 정말 획기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해요. 이 로맨틱 코미디 역사상. 그렇죠. 로맨틱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전 영화 역사상 우리한테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준 우리의 연애관에 연애관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준 영화가 많나요? 별로 없잖아요. 한번 초대 한번 해야죠. 롭라이너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그 한때 와이프가 이제 첫 부인인가요? 페니 마샬이었잖아요. 네. 페니 마샬은 굉장히 뭐랄까요? 페니 마샬도 감독이죠. 또 다른 로맨틱 코미디 감독이죠. 근데 페니 마샬은 로맨틱 코미디 경계를 넘어서 어떤 여성 페미니즘의 어떤 상징처럼 됐었잖아요. 페니 마샬은. 근데 돌아가셨죠. 페니 마샬은. 아무튼 아주 영화 잘 만드는 감독과 연기 아주 잘하는 두 완전 베테랑. 이들의 콤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신 분은 그냥 보면 술술술술 영화 끝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영화적인 재미들이 또 있어요. 처음에 이게 나레이션을 모건 프리만이 하잖아. 그렇죠. 내가 봤을 때 그 제임스 얼 존스와 더불어 나레이션계 왕인 것 같아. 맞아요. 모건 프리만이 나레이션을 하면
왜 이렇게 집중이 잘 신뢰감이 확 느껴지죠. 이게 무슨 베이스 톤도 아니고 그 약간 톤이 그 나레이션 대표작 있잖아요. 쇼생크 탈출. 그 영화 그렇죠. 깊게 빠져들잖아요. 쇼생크 탈출도 있고 모건 프리만이 나레이션을 하면은 집중을 확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. 그 넷플릭스에서 저는 본 건데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예요. 신들 가즈라는 그 다큐? 종교에 관한 다큐가 있거든요. 그거는 모건 프리만이 나레이션뿐만 아니라 자기 직접 출연해서 그 종교에 관한 각각의 종교에 관한 재밌겠네.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 본질을 탐구하는. 아 진짜 우리 최불암 씨처럼. 그렇죠. 한국인의 밥상. 그렇죠. 한국인의 밥상 그거. 그래. 내가 전에 어디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모건 프리만 사진이야. 독사진인데 거기 이제 글씨가 써 있어. 당신은 지금 내 목소리로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. 그거 써 있어. 정말 내가 그런 거야. 모건 프리만 목소리로 그걸 들리는 거야. 야, 되게 신기하더라고. 심지어 영어인데. 그렇죠. 영어로 말할 텐데.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야.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좀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가 사실 이 배우가 뭐 잘 생겼어요. 뭐 얼굴에 죽은 게 있고. 그렇죠. 이게 검버섯 점점 있고. 온몸에 있더라고. 쥐젖도 많고. 쥐젖. 세조도 아니냐? 쥐젖인가? 쥐젖이라고 보통. 세조. 보통 저희 비립종이죠, 그게 비립종. 쥐젖. 나도 옛날에 여기 저도 있어요. 뭐 얘기가 갑자기. 그런 반면에 이 잭 니콜슨은 또 다른 거대한 산맥이죠. 그 거대한 두 개의 산맥이 있는 겁니다. 이게 사실 잭 니콜슨은 너무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많이 다뤘고. 그렇죠? 우리 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런 영화는 뭐 명작이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다시 봐도 너무 재밌고. 우리 저번에 그 뭐 애정의 조건 이런 데서도.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보기 드물게 유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 중에 그래도 개 중에서는 가장 좀 유하고 좀 평범한 축에 좀 속하는. 그런데도 캐릭터로. 불구하고 우리가 잭 니콜슨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간의 영화에서 누적됐던 그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지금 최 과장 말대로 특별히 악행을 하지는 않아. 그렇죠. 뭐 사람들을 막 가혹하게 면박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데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억만장자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인데 친구 카터 모건 프리만을 친구로 받아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근데 그 첫 장면 거기 병원 인수인계 뭐 이런 거 할 때 무슨 회의 같은 거 하잖아. 거기서 다 됐고 다 니들 내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얘기 하잖아. 막 헛소리하고 계속 딴 얘기 하잖아. 막 사람들 무시하고.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그 행간을 읽는 거지. 잭 니콜슨은 원래는 좀 그런 사람일 것이다. 원래 이 전 영화에서처럼 그냥 되게 괴팍하고 막 3차원이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 되게 셀피시하잖아요.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그렇죠. 딱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. 나는 이 두 배우의 이 발성과 발음이 굉장히 다른데 아주 명확한 면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부색일 수밖에 없지만 그쪽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. 흑인들이 쓰는 언어 습성과 백인들이 쓰는 언어 습성이 있을 텐데 그걸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 발음이 굴러가면 약간 슬랭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모건 프리먼의 말이거든. 근데 약간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이 그냥 딱딱 떨어지는 그 톤이 그게 잭 니콜슨이거든. 뭐랄까 이렇게 씹어 뱉는 듯한 말.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씹어 뱉어. 뭐 뱉는 거. 이런 느낌이 딱 들은 두 사람이 정반대의 캐릭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. 처음 등장부터. 맞아요. 근데 재밌는 게 이 영화 보면은 여기서 이 캐릭터들이 이 사람들이 연기한 것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아요. 이때 당시에. 이게 2007년 영화잖아요. 이 사람들 37년생이라고 그랬잖아. 그러면은 70살 때 찍은 거 아니야? 그렇죠? 근데 이 영화에서는 70대 후반 80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장례식 보면은 81세로 죽었다.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10년 뒤를 연기를 한 건데 지금 이 영화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 두 배우는 아직 그네가 되니까 아직 이제 살아계신. 이거 약간 좀 기시감도 좀 있고 나이 얘기니까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이게 이 사람들이 70대, 80대를 연기한 거죠. 근데 이거 스카이다이빙 하는 장면 진짜 한 걸까요? 그거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요? 나 진짜한 것처럼 느껴졌는데. 진짜 했겠니? 70세 노인은 아마 못할 거거든. 원래 나이에서 걸린다? 심장마비 볼 수도 있고. 아니, 그거 그래서 보니까 그 촬영할 때만 그 선풍기도 틀고. 아 그런 거요? 그래요? 그거 어떻게 거기서 오디오를 어떻게 그렇게 따니? 하긴. 하늘 위해서. 그거 형 그 스카이다이빙 다큐 보면 잘 따요.
거기 다 나와. 거기 보면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만. 그래요. 근데 현실에서는 잭 니콜슨이랑 모건 프리만이 서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도. 그래서 예, 그 어떤 인터뷰에서 그 모건 프리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잭 니콜슨의 버킷리스트는 뭐였냐면 나랑 연기할 기회를 갖는 게 잭 니콜슨의 버킷리스트였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라는 인터뷰를 했대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온 영화가 없잖아요. 그런 게 어렵지. 예. 그러네.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도 아, 나 저 사람이랑 뭔가 호흡을 맞춰서 연기하고 싶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호감도가 있었던 거죠. 그렇죠. 다 집에 가면은 거실에 오스카 트로피들이 그렇죠.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야. 얼마나 많이 있어요? 많이는 없고 한 두세 개씩 있죠. 있어요? 두세 개가 어디야? 두세 개씩 있어요? 난 모형도 이거- 없는데.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그 누구야 그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 배우 스티브 카렐. 아 스티브 카렐은 연기도 잘하고 뭐 여기저기 출연도 많이 하고 또 전국도 연기도 너무 잘하잖아요. 잘하죠. 근데 이 사람이 변변한 트로피가 하나 없더라고요. 골든글로브에서 옛날에 오피스로 하나 받은 거 빼고는 우리 거의 저번에 그- 스팀카를 얘기하지 않았나? 네, 뭐 아무튼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화가 났어요? 좀 속상했거든요. 그 폭스캐쳐라는 영화 그 레슬링 네. 하는 그거 되게 좀 심각한 영화인데 실화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연기를 너무 잘했어. 저는 바이스 보고도 되게 감탄했거든요. 바이스에서도. 바이스야 뭐 거기는 조금만 나오는데 폭스캐쳐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걸로 오스카 후보에 올라서 거의 탈 뻔 봤는데 밀렸지. 아쉬워요. 근데 스티브 카렐은 또 앞으로 한 2-30년 더 스티브 카렐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네, 뭐더 활동할 수 있으니까. 곧 탈 것 같아요. 네. 스티브 카렐 안 되면 좀 정도는. 공로상이라도 받겠죠. 뭐. 자, 여기에 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여러분들한테 내가 즉석 질문인데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제일 위에 있는 게 뭡니까? 준욱이 뭐 갑자기 생각하면 뭐 있니? 저요? 저는 첫 번째는 저기였어요. 여행인데 저는 유럽 여행이 항상 유럽에 안 가봤니? 네, 유럽은 안 가봐서 못 가봐서 유럽 여행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돼요. 그래서 매번 뭐 매년 여름이나 휴가 기간 혹은 겨울 이럴 때 여행 어디 갈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유럽이 떠오르는데 언제쯤 가보려나 하고서는 다른 나라들을 선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요. 그거는 유럽은 진짜 학생 때나 어렸을 때 아니면 못 가요. 한 달 맞아요. 이상 가야 되니까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 갈 거면 길게 진짜로 길게 해서 신혼여행으로 한번 유럽 일주를 한번 짜보세요. 신혼여행 신혼여행. 언제 천년의 신혼여행. 그리고 저기 그 다음에 아니. 리스트들은 아까 저희 첫 번째 소개해드린 것처럼 KFC 포켓 많고 나면 먹어보자. 최 과장은 버킷리스트? 저는 요즘 의욕이 없어져가지고. 저는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. 저는. 전 최근에 하나 해가지고 미국 여행 얘기 또 해야 돼. 아니 그 아들이랑 둘이서 그쵸, 여행 긴 가게. 여행 해보는. 디즈니랜드 가고. 그거 얘기했잖아 저번에 그거 했다고요? 가오갤. 아니 그 두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여행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특별히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뭔지 알겠다. 있는데 뭔지 알겠어. 있는데 노 코멘트로. 예. 약간 뒷면에 쓰는 거 앞면이 아니고. 예. 김 PD는 있어?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오늘 봤거든요. 사실. 아 그래? 전에 안 보고?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죠. 사실은 버킷리스트를 써야 한다, 혹은 뭐 뭘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해보게 만들었다는 거잖아. 그렇죠.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을 나중에 하냐면, 물론 이제 나의 버킷리스트는 막 미국 한번 가보기. 아마 이 얘기는 했었나 여기서? 내가 아마 미국 여행을, 해외 여행을 처음 간 거야. 그때 뉴욕에 간 거? 해외 여행을 가보기와 미국 여행 가보기를 동시에 해결한 거지. 한 번에 이런 거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, 버킷리스트를 내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빨리 캐치하고 기회가 됐을 때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가령 뭐 요즘에 내가 되게 하고 싶은 거는 따뜻한 햇볕 아래 나가서 한 1시간 동안 노닥거리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지 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거지. 근데 형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? 안 그런 스타일이에요? 지금이 기회다 싶으면 확 지르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나는 그런 스타일이지. 옛날에도 얘기했잖아. 그 뉴욕 가서 브로드웨이 갔을 때 저기 누구야, 알파치노가 연극하고 있으니까 알파치노 연극을 보자마자 난 저거 봐야 돼 라고 했지만 결국 못 본 거 뭐 이런 거. 왜 못 봤어요?
그것도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표도 그렇고. 뭐야 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? 해야 되는 거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야죠. 비행기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비행기를 돌려. 그럼 너는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지.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이랑 타협하는 스타일인 거죠. 아 맞아요 맞는데. 아니 버킷리스트가 그러면 뭐냐고. 나같이 지금도 뉴욕에 살고 있겠지. 비행기 못 타가지고. 갑자기 아니 버킷리스트가 버킷리스트가 뭐냐고. 뭐냐면 형 갑자기 형 지금 버킷리스트 2번은 형 빨리 버킷리스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그건 불가능하니까. 다만 깊이가 말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.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. 니들이 다 짜라서 그렇지. 하여튼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기억하고 혹은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라도 기회가 됐을 때 바로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버킷리스트의 가장 좋은 점이죠. 그렇죠. 이 영화에서도 이 사람들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이걸 한 거야. 안 그랬으면 안 했지. 다만 이 버킷리스트가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이면 폐가 망신한다는 거지. 잘못하면. 그렇죠.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를 안 타잖아? 난 아마 거기서도 노숙하고 있었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뭐냐고. 너랑 화해하는 거 너랑 너랑 화해하는 거 너랑 진짜 돼지기 싸우고 있는데 화해가 안 돼.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. 야 그러면 일단 좀 먼저 싸우고선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몰라? 해야죠. 버킷리스트가 뭐냐고. 너랑 화해한다고 너랑. 아니 그거 말 버킷리스트는 오샷과 화해하는 거예요. 친하게 지내는 아니 거. 방송용 말고 무용보와 관계된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형 무용보도 나한테는 버킷리스트였지. 네 그러니까요. 그렇지. 무용보가 갑자기 형 진지하게 팟캐스트. 팟캐스트가 아니라 이런 라디오를 해보는 게 버킷이었죠. 그렇죠. 해보니까 어때요? 버킷이에요? 버거워요? 버킷이 엎어졌지 이제. 버킷이 자빠져가지고 힘들지. 아 그래요? 오샥 형은 뭐예요? 오샥 형. 난 버킷리스트가 있지. 형 갑자기 야 오샥 형이 그거 하는 거 아니야? 나는 그 화해를 받아들이는 거야. 나는 옛날부터 딱 명확하게 있었어. 내 버킷리스트 1번은 지중해 변을 도는 거야. 한 바퀴를. 내가 그거를 비현실적인 거야. 좀 비현실적인데 해봐도 별거 없어요. 그치. 아니 그 해안선 따라 이렇게 딱 그렇지. 그렇게 싹 지중해 변을 다 도는 건데 그 유럽 쪽은 괜찮아요. 유럽 쪽은 뭐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아프리카 쪽이 거기 뭐 리비아도 있고 튀니지도 있고 좀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. 근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짤 때 리비아가 거기가 막 내전이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간다고 여행사 있는 누나가 그러더라고.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거기를 돌면서 여행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투고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평생 못 하겠네. 그게 평생 못 근데 하겠어. 이게 중요한데.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지. 형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도 그걸 안 하고 아니 근데 있으면 못할 거라면 안 되죠. 아니 이게 중요한 이건 거야. 진짜 꼭 할 아니, 거다라는 근데 거예요. 왜 이거 얘기했냐면 오샥은 이 할 거야, 너.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게 계속 있잖아. 그러면 정말 비현실적이지만 가능한 순간이 오면 저지른다니까. 오샥은 언젠가 지중해 갈 거야. 지중해가 프리랜서라 자기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계획을 짜서 해야 아니, 되는데 누가 돈을 줘야지 얘한테. 안 할 것 같다니까. 그러니까 어디랑 딱 이렇게 협찬이 되면은 가봐야 돼. 얘는 돈이 있어야 간다는 거지. 형 그럼 일단 협찬이 되는 게 버킷이 아니에요? 누군가 그러면 돈 잠깐 주겠다 그러면 얘는 간다니까. 아니, 한 일주일을 갔다 올래? 그럼 갔다 오는 거지. 그게 최소한 6개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우 그렇게 길어요? 그게 이렇게 도는 게 버스를 타든 뭘 타 자전거를 타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도는 거가 발로. 저희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랑 계약해서 저기 대신 인쇄 받지 마시고요. 그러면 나는 오케이지. 이렇게. 6개월. 이렇게 사장님이랑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와 그거 재밌겠다 근데. 오샥 형, 글 잘 네? 쓰잖아. 오샥이 잘 물었는데. 형 저기 그럼 그참에 제 유럽 여행도 좀 해결을 하죠. 그때 너 잠깐 같이 와서 같이 돌면 되지. 제가 사진 다 찍어드릴게요. 근데 지중해변 좋긴 한데 뭐 이렇게 조금 돌아보면 그냥 다 똑같아.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지중해변 도면 나라가 네. 몇십 개를 지나가니까 네, 네, 네. 그것도 좀 재밌을 것 또 같고. 그게 끝이에요? 다른 건 없어요? 다른 건 많은데 이제 그런 건 뒷면에 있는 것들. 형 뒷면에 있는 거? 일단 형 저기 충청도에 지중해 마을 있거든요. 거기 지중해 마을이 있어? 아. 네, 뭐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버킷리스트 뭐 부러웠던 거 있어요? 부러웠던 거? 저건 정말 나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. 이 나도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? 아니요 그거 말고 아 형 뭔지 알아? 쟤는 왜 이렇게 애가? 그 옷긴 여미고 아직도 나오는 미미서가 거. 애가. 웃긴 여미고 나오는 그거. 아니 왜 지배를 당해? 좋을 수 있죠 왜? 왜요? 어? 왜요? 뭐 잘못했어요 제가? 아니 나는 하나 있었어. 아이까고 못해 이거.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는 거. 아 그거는 가끔 있는데 나는 안 그래. 가끔 웃기. 나는 그래요? 눈물 날 때까지 웃어. 별로 웃을 일이 없나 봐요 형. 그러니까 웃어도 그렇게까지 웃기지 않아. 아 그게 소시오패스의 그런 것 같아. 맞아. 근데 얘도 똑같이 공감 그렇게 못해. 눈물 날 때까지 웃는 걸 못 봤어.
난 많이. 우석이 형 많이 근데 웃어요. 엉뚱한 포인트에서 웃지. 눈물 나고 웃는 경우는 가끔 있잖아. 가끔 가끔 근데 그게 좀 정말 별것도 아닌데 막 그쵸. 웃긴 경우에서 웃잖아. 우리 가끔 카드 치다 그럴 때 있잖아요. 가끔 진짜 배꼽 빠진. 카드 치다가 웃겨가지고 그 막 배꼽 빠진다라는 말이 정말 잘 만드는 관용적인 표현 같아요. 정말 배꼽이 빠지는 것 같아. 네. 여러분들 그렇게 웃어봐야 됩니다. 눈물이 날 그렇죠. 때까지. 진짜 배가 아프잖아요. 근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좀 뭐랄까요 뭉클하죠. 그 장면이 그쵸. 서로 그 커피 루악이 뭔지 몰랐던 거지 둘 다. 그러니까 뭐 영화 얘기로 지금 돌아가자면 커피 루악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커피고 제일 비싼 커피라고 해서 잭 니콜슨은 먹어왔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어떤 커피인지 잘 모르고 공정 과정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가져와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걸 커피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런 커피다라고 이제 모건 프리먼이 준비한 이제 그 종이에 써온 그 나는 있잖아. 설명을 읽을 때 솔직히 잭 니콜슨보다 모건 프리먼이 훨씬 못된 사람 같아. 솔직히 왜? 그 장면에서 난 느꼈거든.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. 왜 못해요? 그 사람은 해야 할 아니, 목적으로 해야 그게 못된 거지. 나는 어떤 해야 할 목적으로 아니라 같이 웃자고 한 건데. 모건 프리먼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그냥 아프자마자 배알이 꼴리는 거야, 배알이 그냥. 꼴려. 근데 형 또 한편으로 뭐 형의 시각이 그렇다면 저는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모건 프리만이 그 농담을 던질 때가 모건 프리만이 사실은 바로 수술 때 바로 전날이거든요. 예, 본인의 머리를 이제 다 밀고 뇌에 있는 전이 된 그 암세포를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힘든 상황에서 진욱이는 이 영화에 나온 버킷리스트 중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. 저는 사실은 제일 버킷리스트 영화를 보면은 야, 잭 니콜슨 같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본인은 지금 억만장자. 그치. 그래서 심지어 모건 프리먼이 중간중간 이제 버킷리스트를 지워갈 때마다 그 어떤 장소에 갈 때 대체 당신 가진 돈이 얼마야라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.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버킷리스트. 예, 사실은 그렇긴 해요. 초호화 좀 버킷리스트가 그리고 그 장면 있잖아요. 그 모건 프리만이 굉장히 좋아하고 갖고 싶었던 자동차. 그렇죠. 쉐비. 예. 뭐 몇 년형 쉐비 쉐비 그 뭐 차를 350인가. 둘이서 같이 타고 가면서 막 서로 봤잖아요. 그렇죠. 머스탱 쉘비 막 T350이라고 들이받고 막 차 부서지고 막 그런데 그 사실 그 받는 게 잭 니콜슨이 돈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모건 프리먼이 먼저 봤죠. 네. 모건 프리먼이 먼저 들이받지. 모건 프리먼은 차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장면이 되게 코믹적으로 잘 이렇게 대비가 됐던 장면이 뭐였냐면 첫 번째 스카이다이빙 할 때는 이건 잭 니콜슨의 소원이었거든요. 근데 모건 프리먼이 같이 먼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치. 먼저 뛰어내렸는데 아직 낙하산을 펼 때가 아니야. 근데 무서워 죽겠다고 해서 모건 프리먼이 먼저 낙하산을 땡기지. 펴요. 근데 잭 니콜슨 자기가 진짜 버킷리스트를 지금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같이 이제 탔던 그 조종사가 이제 땡기라고 낙하산 펴세요 하는데 안 피고 이건 사랑에 빠진 느낌이 하면서 계속 그 고공급 비행을 즐기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러다가 낙하산을 피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제 모건 프리먼이 이제 갖고 싶은 차로 경주를 할 때는 그 앞에서는 무서워서 먼저 낙하산을 폈던 그런 상황인데 앞에서 이 차를 몰 때는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차를 막 부딪혀요. 그런 장면을 나는 보면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치고는 소박했다. 이 버킷리스트가 좀 소박한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근데 그 나이 되면 네. 여기서 영화에서 나이가 70대 후반 막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버킷리스트랑 또 다를 수 있죠.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네. 가장 그리워할 게 뭐겠어? 일상의 것들이지. 아주 평범하지만 다시 할 수 없는 것들. 네, 그럴 수 있죠. 진욱이의 또 눈물샘을 자극했던 부분은 뭐예요, 도대체? 저는 두 장면인데 아까 전에 그 커피루악 설명서를 읽고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. 최고의 매너를 지키면서 골려 먹었다라는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 거기가 눈물 날 때까지 웃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모건 프리먼은 누워 있고 잭 니콜슨 그 설명을 읽고 이 커피에 대해 진실을 이제 알게 된 후에 잭 니콜슨의 표정과 그거를 너무 고소하고 배아파하면서 눈물 날 때까지 웃는.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눈물 날 때까지 웃다가 제가 눈물이 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되게 좀 네, 그러면서 그 짠한 장면. 모건 프리먼의 그 3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렇게 눈물 날 때까지 웃기를 싹 그 줄을 지우는 그 모습이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잭 니콜슨이 형 말대로 이 내가 진짜 약 올려야지 이 눈물이 아닌 것 같은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. 거기가 사실 짠했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짠했던 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인데
장례식? 예, 장례식장에서의 잭 니콜슨의 대사죠. 조금 인사말을 하죠. 그렇죠. 인사말을 하는데 네. 사실은 내가 죽기 전에 3개월밖에 만나지 않았던 친구인데 왜 일찍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정말 이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제 인생 마지막에 네, 그 참 뭐 그 대사 얘기할 때 저는 그 장례식에서 예, 저는 그때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. 거기서 찌감이 잭 니콜슨이 올라오는데. 얘기하잖아. 서두에 나는 장례식 이런데 안 오는 사람이다. 그렇죠. 얘 분명히 친한 사람 장례식도 안 가는 사람이야.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인사한 말을 하잖아요. 네, 그때 인사한 말이 그의 생애 마지막 시간은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-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하죠. 그렇죠. 네. 예. 근데 이기적일 순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영화를 보는 내내 공감을 했잖아요. 진짜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시간이 된 것 같고, 그다음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됐기도 하고. 근데 그 장면들이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떠오르면서 거기서 좀 눈물이 많이. 나 버킷리스트 생각난 거 있다. 내 베스트 프렌드랑 왜? 깡통에 아니요. 커피캔에 들어가 그거 말고 히말라야 가는 거야? 걔랑 그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오랜 시간. 네. 저는 지금 제 베프랑 결혼한 이후로부터는 자주 만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에 같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. 쉽지 않죠.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 우리 옛날에 대학생 때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미국 여행 가고 그랬던 것처럼 두어 달 정도 그냥 그 친구랑 아주 오랜 좀 힘든 과정도 겪고 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그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도 다시 했던 것 같아요. 은퇴하고 하면 되지 뭐 나중에. 그 얘기를 가끔 하고 있어요. 근데 서로 가능할 것 같은데. 우리 한번 또 그렇게 하자. 예, 예전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하고 그렇죠. 있어요. 뭐 친구랑 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도 없죠. 맞아요. 그렇죠. 서로 뭐 네. 서로 다 잘 아니까. 네. 근데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랑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. 부자랑은 뭐 많이 했잖아요. 뭘 많이 해? 이게 뭘 해? 많은 시간을 함께 많이 했잖아요. 뭐든 다 많이 했죠. 네. 근데 그게 지금 잘 모르는 거지. 우리가 닥쳐봐야 아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. 그 정말로 그 데드라인을 딱 그렸을 때 그때 생각나는 거하고는 지금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. 나는 또 좋았던 게 약간 클리셰 같지만 자기랑 의절했던 딸을 찾아가는. 그래서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지우잖아요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. 그거를 그것도 어떤 영화에 손녀랑 그렇죠. 키스하는 장면. 그게 우리는 또 자기 딸이랑 키스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손녀가 딱 나오잖아.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첫 장면이 모건 프리만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누군가 히말라야를 기어 올라가잖아. 그렇죠. 그거 우린 다 속지. 네. 그거 모건 프리 당연히 모건 프리만이라고 아니 생각을 저기 안 하죠. 간다며요. 뭐 하여튼 뭐 이거 10년 된 영화니까. 근데 그게 이제 영화 때려야 그냥 다 까고. 영화 수미 쌍관으로 끝에 가서 그게 딱 올라가요. 나오죠. 그래서 그 커피 캔. 근데 그좀 자식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? 좀 그런 면이 있어요. 영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론가들의 공격을 받은 게 너무 비현실적이다. 특히 백만장자 재벌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죽음을 앞두고 가족을 놔두고 여행을 간다라는 거가 잭 니콜슨은 그럴 수 있지만 모건 프리만은 근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응? 형이 만약 모건 프리만 상황이면 떠날 것 같아요? 안 못 떠날 것 가지. 같아요? 그건 가족들이 가게 못 하고. 근데 뭐 난 갈 거야. 나는 떠나고 싶은데. 난 가겠는데. 못 가는 이거 상황이겠죠. 가족들이 자기가 듣지 말아야 될 텐데 저는 떠나고 싶어요. 제가 모건 프리만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충실해 왔는데 진짜 내 마지막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할 것 같고. 그러면 진짜 모건 프리만의 대사가 완전히 형한테 공감이 돼. 나는 완전 공감돼.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돌아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안 보내는 게 아니잖아. 그렇죠. 보내죠. 짧지만 그 그래도 되게 중요한. 근데 중요한 건 모건 프리먼에게 처음 닥친 그 전화를 받는 그 장면부터 자기는 정말 너무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걸 예감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. 내가 이걸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예감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그 느낌이 그런 거야. 나는 여기서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. 근데 그 마지막에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었지라는 버킷리스트를 처음 적는 게 모건 프리먼이잖아. 못할 걸 알면서 구겨버리면서.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기회를 준 거잖아. 그렇죠. 하지 왜 안 가? 그거 왜 안 해?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로저 이버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암에 걸린
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그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사실 그러니까 영화니까 이렇게 한 거죠. 네. 아니 뭐 저도 그런 부분은 뭐 그런 거가 있으니까 영화 많이 아플 텐데 많이 아플 텐데 저렇게 다니나 이런 생각. 예, 나는 오히려 그건 비현실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. 아니 당장 내가 정말 아픈데 의사 한 명 대동해서 내 돈 다 털어서 의사 한 명 대동해서 몰핀 잔뜩 갖고 다니면서 하고 싶지. 아플 때마다 이렇게 몰핀 맞으면서 지낼 수 있죠. 근데 이제 아파 본 사람을 옆에서 간호해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가 좀 비현실적이라는 게 있죠.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뭘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맞죠. 그게 지금 순간순간이 고통과 싸워야 되고 좀 괜찮을 때가 있고 좀 더 아플 때가 있고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이. 이 영화에서 모건 프리먼이 나는 이 잭 니콜슨과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대사를 하잖아요.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. 다른 더 좋은 병원으로 갈 걸 그랬다.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나는 그 부분인 거죠. 정말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걸 쉽게 인정이 되냐고. 다른 병원 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일반적인 사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걸 장면을 넣은 것 같고, 그래서 그 환자들의 가족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6개월 시한부인데 나 그냥 내 인생 살겠다 떠나겠다라고 하면 그 아내의 대사처럼 마치 인생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. 아닌 것 같아. 오히려 아니 이 사람이 정말로 내 옆에서 뭐든지 해보겠다고 하면 그걸 서포트하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이 내가 못 해봐서 죽겠는데 난 이걸 해보고 싶어. 정말 해야겠어라고 나 할 때 그거 어떻게 해? 그걸 하게 해주는 게 또 가족 아닐까? 근데 오샥이 얘기한 것부터 이해는 가. 뭐냐면 그럴 만한 체력이 안 되니까 못한다. 그건 이해는 가는데 잠깐이라도 뭔가 그것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 그 장소를 데려가 주는 게 사람 아닐까? 그렇죠. 메이커 위시. 메이커 위시 재단 있잖아요. 뭐 이 영화처럼 무슨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비현실적이다. 아니 현실은 뭐 맞아요. 네. 그냥 영화니까. 현실로 믿지 않아요. 영화고 버킷리스트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. 오히려 영화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왜 저런 초이스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고 이게 키모,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, 아니면 다 포기하고 호스피스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일상을 보내다가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예후라고 하죠. 그러니까 삶의 질 이거를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. 그 초이스는 있어요.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.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집에 모셔와가지고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이러자 그러는데 닥쳐 보시면 정말 주사 하나라도 더 맞고 병원에서 뭐 하나라도 더 하는 거가 하게 돼 있어요. 그게 그렇더라고. 그건 뭐 그런 생각 무슨 버킷리스트 뭐 아니고 뭔가 이거가 좀 좋아질 무슨 다른 어떤 병원이 있다. 아니면은 뭐 어떤 치료법이 있다. 그럼 그거 공부하고 뭐 그거 겨를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이때 뭐 로저 이버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폭평을 했던 것도 이 사람이 그때 암 그 해가지고 막 이 턱이랑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. 로저 이버트 마지막 사진 보면은 되게 비참하게 죽었거든요. 로저 이버트.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것도 일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영화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선택도 할 수 있고 요즘에 특히 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또 중요한 선택이라는 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. 물론 그래. 물론 살고 싶고 더 그렇게 더 투쟁하고 더 싸워서 이겨내고 싶은 부분으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당연한 거죠. 그걸 뭐라고 하겠어. 다만 그렇지 않은 거 선택하는 부분도 이제는 생각이 든다. 그건 또 맞는 거니. 방금 말한 대로 비현실적인 건 맞는데 생각해볼 만하다는 거지. 내가 그 순간을 맞을 때 나는 어떻게 아니 뭐 자기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. 아니 가족이 협조적이고 자기도 그럴 체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막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야. 당연하지.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. 당연하지. 근데 예, 저희가 뭐 영화의 말미에 보면 모건 프리먼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. 사실 거기서는 정말 그 뭐 아픈
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나 화목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좀 같이 그려져 보이고 또 그렸고 그리고 잭 니콜슨이 역시 또 가족과 이제 이렇게 만남 화해하는 그 장면도 마찬가지고요. 어떻게 보면은 또 영화에서 얘기하듯이 가장 마지막에는 그 가족과 함께 또 보내는 그 장면들을 좀 넣은 것도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.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얘기해 볼 거리들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. 그 뭐 그냥 아주 재밌는 영화로 그냥 치워버리기에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제가 이 영화를 10위로 한 것도 되게 대중적이었고 히트했고 우리가 친숙한 배우들도 나오고 또 이렇게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무거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. 예. 아마 지금 나머지 영화들도 아마 그럴 공산이 커요. 심각한 영화들 뭐 가벼운 영화 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우리 전에 영앳 하트 로켓롤 인생 했을 때처럼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거든.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미리 땡겨서 생각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실버 영화 앞으로 나머지 9개 영화도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저기 영화를 끝내려는 거 같네요. 네. 네. 뭐 지르게 더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다음 이제 9회 뭐 9호 많이 있으니까 그때 들으도록. 참 좋은 영화는 많네요. 네. 버킷리스트는 바켓으로 차는 게 버킷리스트였다. 그렇죠? 다시 갈까요? 안할 건데. 형 지금 너무 형 지금 버킷리스트 그냥 버켓 발로 차는 바켓으로 가요? 바켓 발로 차는. 네, 음악은 여기 영화 끝날 때 엔딩 크레딧 딱 나오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막 인기가 급상승하던 가수 존 메이어 예? Say라는 노래가 나오죠. 아주 상큼하게 네, 그 노래 들으면서 버킷리스트는 마치는 걸로. 아 그래요? 네. 저 라이온 투나잇 그거 아니에요? 인더 정글. 수고하셨습니다. 아.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. 무슨 영화를